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가 다음 달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삼척과 태백의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 6개 시군을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이달 말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근간이 흔들릴 거란 우려와 함께 대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경제진흥 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삼척과 태백시 모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이미 냈습니다. 경제진흥 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조기 폐광지역 경제부흥 3종 패키지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강원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원산업과 한 곳에서 맡던 폐광지역 관련 사업을 폐광지역 지원과와 대체산업 육성과 2개 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관광 트렌드가 체험형 레저 중심으로 바뀌며 해양 레저 인구가 크게 늘자 동해안 6개 시군을 테마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해양 캠핑, 속초시는 해양 축제, 양양군은 해양 레저, 강릉시는 해양 문화, 동해시는 해양 스포츠, 삼척시는 해양 치유 중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략들을 시군 6개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 논의하는 지금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하여튼 1억 3천만 명 목표에. 강원도는 오는 29일 개장하는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도내 88개 여름 해수욕장을 다양한 테마로 차별화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릉 경포는 종합 물놀이 시설, 강릉 안목과 고성 반암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비치, 동해 망상은 복합 테마 해수욕장, 속초와 삼척 해수욕장은 다양한 축제, 양양 광진은 장애인 전용 해변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또 8개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방사능 검사와 이안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기업 회생에 나선 플라이강원의 인수 예정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양양공항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선 정기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의 인수 예정자가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닉스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5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되살릴 자본 투입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인수가 확정됩니다. 관계인 집회의 인수 합병 회생 계획안 가결과 회생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플라이강원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는 이후 플라이강원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신규 항공기를 차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항 재개는 일단 양양 제주 노선부터 시작되고 국제선 운항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자격 심사를 완료해서 올해 안에 국내선부터 다시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불이 꺼진 양양공항에는 플라이강원 이외에도 또 다른 항공사 한 곳이 국내선 비행기를 띄울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가 양양공항 운항에 대한 국토부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8월 정도까지는 운항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심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또 7월부터 연말까지 동남아와 중국 등의 전 세계 66편을 유치해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강원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당장 학원가에서는 내년부터 의대 준비반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준비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상위반이든 자율고준, 자사고준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조금 바꾼 형태로 해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의대 준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원 지역은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11,700여 명. 강원권 4개 의대에서 뽑는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은 147명입니다. 고3 학생 100명 가운데 1.25명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강원권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가는 매년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학생도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의대 유학을 오는 사례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는 생각을 하는 학부형이나 학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능 최저 등급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4개 의대는 기존과 비슷하거나 더 까다로운 수준의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수능 최저 등급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수능 한 등급을 더 높은 학생을 뽑는 게 집착하기보다는 강원도 학생들이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의미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대학교 1학기가 끝나고 N수생까지 뛰어들면 강원도로 몰리는 의대 지망생이 얼마나 늘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에 문을 연 한복문화창작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제대로 알리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든 다양한 우리 옷을 체험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인 초등학교 2학년 교실. 평상복을 입고 있던 아이들이 아랫도리, 윗도리 순서대로 한복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옷고름 매는 법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익히고 머리에는 빨간 댕기를 달았습니다. 한복을 다 갖춰 입자 아이들의 몸가짐이 차분해지고 살펴보는 눈에는 호기심이 엿보입니다. 강릉 한복문화창작소가 올바른 한복문화 교육과 체험을 위해 영동 지역 초중고에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한테 까치도르마리를 입히는데 초중고 연령에 맞춰 한복의 역사와 종류, 착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데 각종 교구와 체험에 사용되는 한복은 미리 치수를 확인해 한복 창작소에서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이 시작돼 24개 학교에서 150회 교육이 실시됐고 올해는 더 많은 27개 교에서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복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복을 바르게 입히고 즐거운 놀이를 함으로써 한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복을 지켜야겠다는 아직은 한복문화 창작소가 있는 강릉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영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통에서 미래를 찾는 한복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 업체 2곳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한 뒤 공모 절차에 들어가 공모 중단과 재개, 기한 연장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공모를 마무리한 가운데 업체 2곳이 공모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오는 12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체의 사업 적격성 등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은 3.4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국제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남춘천 중학교와 남춘천 여자중학교 2곳에서 실시됩니다. 응시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성적을 사전 공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7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8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두 선출됐습니다.
강릉에서는 권성동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는 유상범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김혜란 중앙당 대변인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의 한기호 국회의원, 원주 갑과 을에는 박정하 국회의원과 김완섭 조직위원장이 각각 선임돼 강원도 당원협의회 조직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FC가 이달 22일부터는 강릉에서 홈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오는 15일 저녁 8시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수원FC와 올 시즌 마지막 춘천 홈경기를 치르고 한 주 뒤인 22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리그 2위 김천상무를 첫 강릉 홈경기를 벌입니다. 특히 K리그에서 FA컵 우승팀과 리그 1, 2, 3위 4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돼 강원의 4위 유지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9대 태백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고재창 현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7명 만장일치로 사선 고재창 의원을 시의장, 재선의 김재욱 의원을 부의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모두 만장일치로 다시 선출된 것은 장성광업소 폐광과 강원 관광대 폐교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강릉 안목 방파제에서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테트라포드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강릉 소방서는 해경과 함께 시신을 인양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조직 개편 때 재산 정책과를 신설해 소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도의 재산을 조사했더니 보유하고 있는 땅이 6만 2천 필지에 2조 4천억 원 규모라며 이 가운데 사유지에 둘러싸여 가치가 없는 땅 등을 매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500억 원씩 매각해 3년 동안 1,500억 원을 신청사 건립기금과 하천 정비 사업 등에 쓸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